명절 끝나고 시작되는 새로운 경마주간, 10월의 첫 번째 경마주간인 10월 2일 토경마 전체 경주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시작 전에 중요 포인트 몇 가지 짚고 갈까요? 첫 번째, 기승정지 기수들이 있죠. 기승정지 기수들은 매주 나오지만 이번 주 말 좀 타고 입상도 나와주고 있는 기수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김동수 기수, 그리고 많은 기승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매주 꾸준하게 성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박우름 기수, 그리고 최근에는 용병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는 다비드, 그리고 부상 때문에 기승하지 못하고 있는 문세영 기수까지. 문세영 기수는 이번 주 기승 예정이었지만 부상이 정도가 조금 심해져서 다음 주로 출주가 미뤄졌고요. 김동수 기수와 박우름 기수와 다비드 기수는 이번 주까지만 기승 정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출주가 가능하고요. 이번 주 10월 첫 주 편성편은 양일간 18개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하등급 경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등급 이하 경주가 전체 18개 경주 중에서 12개. 그 중에서 국산마 6등급, 외산마 4등급, 최하등급이라고 할 수 있죠. 최하등급 편성이 8개. 전체 18개 중에 최하등급 편성이 8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등급 경주들이 많고요. 6군 이하의 경주들이 많다는 얘기는 기복을 많이 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 주 경마는 그 어떤 경마 주간보다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재미없는 경마일은 아니에요. 재미없는 경마일은 경주별로 강력한 축이 팔리면서 그 축을 잡고 빨간 막건들이 많았을 때 그게 재미없는 경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혼전이 강한 경주들이 많고요. 경주별 강한 축마가 있는 경주가 없습니다. 해서 정확하게 경주별 능력마를 잡아서 배팅했을 경우 배당도 좋고요. 잡았을 때 큰 재미를 볼 수 있는 게 10월의 첫 번째 경마 주간입니다. 장석의 토경마 브리핑은 3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배팅마를 잡아라. 두 번째, 인기마를 지워라. 세 번째, 배팅마 잡고 인기마 지웠으면 배당마 잡아야죠. 해서 배팅마를 잡아라, 인기마를 지워라, 배당마를 잡아라. 이런 코너로 진행이 되고요. 토경마 전체 9개 경주 중에서 찬스백 경주는 2개 경주입니다. 4경주, 8경주. 첫 번째 찬스백 경주인 4경주는 축마를 잡고 2구멍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예상 배당은 주력 배당이 한 13배당 정도 보고 있고 받치기 배당은 7배당. 상황에 따라서 배당만 한두 정도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출전두 수는 많지만 많은 막건수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한 축을 잡고서 딱 하나의 강력한 조합, 그리고 받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상 배당은 주력 배당 13배당, 그리고 받치기 배당은 7배당 정도를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찬스백 경주는 토요 8경주가 되고요. 토요 8경주 역시도 강한 축을 잡고 막건을 찍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한 2방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단 주력 배당은 7배당에서 11배당 정도의 사이를 주력 배당으로 보고 있고요. 받치기 정도는 15배당, 나머지 조합은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서 이번 제 8경주 역시도 출전 두수가 12마리고 약간 혼전기가 예상될 수 있다. 누군가는 얘기하지만 이거 분명히 능력마 우선 경주입니다. 해서 강한 축마를 잡아놓고 주력 배당 7배당에서 11배당 사이를 강하게 때리는 하나의 조합, 그리고 두 번째 조합, 그리고 15배당을 받쳐주는 이 정도 막건 조합으로 일단 8경주를 잡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경마 배팅 찬스백 경주는 전반부 4경주, 그리고 후반부 8경주, 4경주, 8경주를 오늘의 찬스백 경주로 잡고 배팅을 공략을 하겠습니다. 토경마 경마 브리핑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코너, 배팅마를 잡아라. 전체 9개 경주 인기마 중에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배팅마를 추천드리는 경주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경주는 총 3마리입니다. 자, 첫 번째 마필부터 바로 가죠. 첫 번째 마필은 거의 10마급으로 진행되는 토경마 2경주. 총 10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는 1000m 단거리 국산마 6등급 암마들의 한정 경주입니다. 여기 최고 인기마가 오늘 배팅 마필입니다. 2번 퍼플K. 그러니까 상대들이 지난번에 강했죠.
데뷔전에서 입상을 하고 나서 직전 경주 인기를 얻었지만 상대들이 강했습니다. 특별 경주였고요. 아주 강한 상대 속에 자기 전개를 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가졌던 마필이 2번 퍼플K. 전체적으로 토경마 9개 경주들이 강한 축을 잡아놓고 빨갱이 막권이 형성되는 경주가 많지는 않은데 이번 제 2경주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필을 놓고 모든 마필들이 팔린다고 해서 무조건 믿고 들어간다?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이번 2경주의 2번마 퍼플게이는 전체 레이스 출주하는 축마급의 마필, 인기마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모든 배팅 조합에 강한 축으로 공략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 상대적으로 나머지 마필들의 전력이 워낙에 약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마필 2번 퍼플K가 배팅말을 잡아라 첫 번째 마필. 여러분들이 어떤 조합을 머릿속에 갖고 들어가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조합이 바로 2번 퍼플K. 모든 배팅 조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마장 가셔서 할 수 있는 모든 배팅 조합의 첫 번째 막권. 바로 2번 퍼플K.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마필은 연이은 경주인 3경주입니다. 1번 쿨프린센스. 35조가 사실은 마필을 잘 만드는 마방은 아니에요. 처음에 작년에 35조가 데뷔를 해서 마방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열심히만 하는 마방. 하지만 실전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 마방. 근데 금년 들어오면서 특히나 이제 여름이 지나가면서부터 마방의 패턴을 바꿨어요. 가장 크게 바뀐 게 이제 조교의 패턴이죠. 마필을 만들어지는 그런 방법 자체를 약간의 변화를 줬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꾸준하게 착순을 대고 있는 어느 정도 만들어 놨을 때 마방에서 신경을 썼을 때 그만큼의 결과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35조인데 자 1번 콜프리센스는 직전 경주 우리가 입장하지 못한 가운데 배팅하지 못한 가운데 문세영 기술을 기승을 시키면서 첫 번째 입상이 나왔던 마필. 자 이번에 콜프린센스는 확실하게 달라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5조의 행보를 보면 전형적으로 35조 장추열이는 웬만해서는 착순 이상을 된다. 웬만해서는 배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1번 쿨프린센스. 확실하게 이번에 인기도만큼의 능력 발휘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 35조가 예전에 진짜 열심히 할 때는 뭐 지난주 조교든 이번 주 조교든 다 열심히 하는 그런 마방이었는데 최근에 패턴을 좀 바꿨어요. 35조가 패턴을 바뀐 게 예전 방식의 조교 패턴이 아니고 이 전주에 세게 가무리하고 나서 이번 주에 가볍게 마무리하는 약간은 외국식으로 패턴을 좀 바꿨어요. 그러면서 마필의 컨디션 변화를 조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최근에 이 패턴으로 하는 마필들의 성적이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이번에 1번 쿨프린센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주의 2번 퍼플K와 마찬가지로 1400이라는 거리에서 자신있게 모든 조합에 축으로 가져갈 수 있냐? 물음표가 남죠. 마방 자체가 그런 마방이 아니니까. 근데 그거 감안하고도 전체 출주마 중에서 가장 높은 의지를 가지고 나온 마필이고 지난주에 조교가 끝난 가운데 나온 마필이 바로 1번 쿨프린센스. 그만큼의 결과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배팅 조합의 강한 축까지는 아니지만 이번 경주 출주하는 12마리의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배팅마 중에 하나다. 그리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이 막권을 빼고 배제한 상황에서 들어가는 조합은 부담스러운 막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두 번째 마필 바로 3경주의 1번 쿨프린센스. 이거 역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세 번째 마필은 거의 10만 대 5경주입니다. 1200m 국산마 5등급 12마리가 출주하는 마필이고 이 레이스는 5등급 레이스 중에서도 약한 경주가 아니에요. 약한 경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축으로 잡고 들어가는 마필은 12번 아스펜 태양입니다. 이거 데뷔전을 치른 마필이고요. 데뷔전을 1000m를 치렀던 마필이고 당시에 불량주로 해서 1번 게이트를 탄 마필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출조하는 게 1200m 채 외곽 게이트. 더구나 이 레이스는 굉장히 타이트하고 빠른 경주이기 때문에 사실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마필의 분석 성향상 12번 아스펜 태양은 검증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마필들을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 야 이거 싹수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마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12번 아스펜테앙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만만치 않다. 물론 이번 경주가 지금 직전 경주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경주에서 과연 이게 1200m 외곽이라는 건 1700 외곽하고 똑같거든요.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과연 이마필이 능력 발휘가 가능하겠어? 라고 의심스럽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 감안하고도 12번 아스펜테앙은 야 이거 결코 무시 못한다. 결코 무시 못한다. 이 모든 위험 요소를 다 안고 들어가고 싶을 만큼의 경주력이 기대가 되는 마필이 오경재 12번 아스펜테앙. 한 가지 딱 고민되는 게 이게 일요일날 시행되는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가 이세마 경주인데 여기에 왜 안 나왔을까? 그게 솔직히 머릿속에 계속 남아요. 이게 진짜 엄청난 능력마였으면 거기 나왔을 텐데 왜 거기에 나오지 않고 여기에 나왔을까? 그게 한 가지 딱 걸리거든요. 근데 이 12번 아스펜테앙 능력검사 때 빼고 데뷔전 모습이라든가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 자체는 야 이거는 고속에서 승군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성장이 충분히 기대되는 그 정도의 능력 마필이니까 오경주의 12번 아스펜테앙 어찌 보면은 이 레이스에서 집중되는 인기도가 좀 과하다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고도 저는 충분히 그만한 가치는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마필 오경주의 12번 아스펜테앙 해서 이번 경주 배팅말을 잡아라 코너에서 잡아드리는 마필 총 3마필입니다. 첫 번째, 2경주의 2번 퍼플K, 3경주의 1번 쿨프린센스, 그리고 5경주의 12번 아스펜테앙. 자, 이 3마필은 충분히 기대를 해도 될 만큼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드리는 마필이니까 토경마 전체 브리핑 첫 번째 코너 배팅말을 잡아라 총 3마필입니다. 2경주 2번 퍼플K, 3경주 1번 쿨프린센스, 5경주 12번 아스펜테앙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 코너 인기말을 지워라 코너에서 뵙죠. 토경마 인기말을 지워라. 자, 오늘 준비한 마필은 두 마필입니다. 4경주, 8경주 공교롭게도 두 경주 다 1100 경주인데 두 경주를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두 경주에 출조하는 인기마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마필이 인기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을 인기마를 지워라 코너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마필 바로 가죠. 4경주입니다. 4경주 1번 베스트탑. 1400m라는 거리와 최근에 1400m에서 베스트탑이 보여주고 있는 경주력 일관되죠. 나름대로는 일관됩니다. 그리고 약하지 않은 상대들을 상대로 뛰었던 결과물 여기에 1번 게이트라는 특성까지 가지면서 이번 경주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보여준 경주력만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야 이거 진짜 만만치 않아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필이 지금까지 만만치 않은 경주력을 띄웠던 원천의 능력은 사실은 마필의 조교 능력이었어요. 조교 능력이었거든요. 한번 딱 올라온 이후에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자기 능력을 지금 발휘해주고 있었던 마필이 1번 베스트탑인데 과연 이번에 그만큼의 준비가 돼 있느냐. 이거는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1번 베스트탑이에요. 더구나 이 경주가요. 레이스가 느린 경주가 아닙니다. 물론 베스트탑이라는 마필이 5군에 올라와서 띄워줬던 경주가 느렸던 레이스에서 뛴 적이 없거든요. 빠르고 강한 경주에서도 자기 경주력을 충분히 보여줘서 이 레이스도 충분히 1번 게이트, 직전에 10번 게이트, 이전에 강한 경주에서도 보여줬던 경주력이라면 뭐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베스트탑이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많이 불안하다. 자칫하면 포지션 싸움에서도 밀리고 마지막 힘싸움에서도 자기 전개 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마필이 1번 베스트탑. 이번 경주 아마 당일날 인기도 1위권 내지 2위권 정도로 팔릴 정도로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마필인데 출조하는 전체 레이스 그리고 전체 마필들 인기마 중에서 얘는 조금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이 1번 게이트가 경주에서 약이 될 수는 있지만 컨디션이 좋지 못하고 포지션이 들어가지 못하는 1번 게이트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1번 베스트탑을 인기말을 집어라 첫 번째 마필로
선택을 했습니다. 해서 내일 찬스백 경주인 4경주 1번 베스트탑은 아마 제 막권 조합에는 없어요. 네, 저의 판단은 그렇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송이 끝나고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너의 생각이 틀리지 않아 라고 판단이 최종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베스트탑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고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자, 두 번째 마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마필은 토요 8경주입니다. 1800m 혼합 3군의 경주로 시행되는 이 8경주에 두 번째 마필이 있습니다. 아마도 현장 가시면은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몇 마리의 마필들 중에서 이 5번마 KN 에이스가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을 겁니다. 이번 경주 가장 선행이 유력한 마필이고 웬만해서는 선행을 갈 거라고 저 역시도 생각이 되는 마필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페이스가 올라오면서 약한 마필들이 아니었거든요. 최근에 싸웠던 상대들이. 그러면서도 자기 경주력을 충분히 발휘해주고 있는 마필이 5번 KN 에이스. 이게 안말 5세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경주력은 놀랍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 결국 입상이 나와줬고 이번에도 역시 단독 세능이 예상되고 직전 경주 입상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선행 같던 경주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입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 속에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한 가지 좀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무 끌린다는 거예요. 지금 말 자체가. 물론 끌리는 선행마가 선행을 나가는 조건을 만났을 경우에 더 뛸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마필들은 아주 쉽게 가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번 레이스가 KN 에이스가 쉽게 갈 수 있는 경주인가? 이건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일 시작되는 경주 자체가 경주로가 선행마에게 과연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경주로인가? 이것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더구나 제가 이번 제 8경주에서 강하게 보는 막권의 조합들 상대마들이 이거 선행마를 그냥 놔주는 경주가 아니에요. 타이트하게 몰아붙이는 경주거든요. 그랬을 때 KN 에이스가 그만큼의 경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거는 충분히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번 제 8경주 5번 KN 에이스 안말이고요. 5세 마필이고요. 물론 최근에 페이스가 올라오면서 꾸준하게 자기 경주력 이상을 보여주고 있고 어찌 보면은 최근에 만났던 상대들 중에서는 전개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편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아주 쉽게 나갈 수 있는 선행이 이 마필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직전 경주 이게 1800m에서 버틸 때 경주를 보면 상대들이 쉽게 놔준 상황에서 버틴 거거든요. 근데 이 레이스는 그렇게 쉽게 놔줄 수 있는 경주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제 8경주의 5번 KN 에이스 상당히 부담스럽고 위험할 수 있는 마필이다. 진짜 마지막까지 고민하시고 생각을 해야지 단순히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것만을 가지고 선택하기에는 뭔가 좀 많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마필 인기말을 지워라. 바로 8경주의 5번 KN 에이스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자, 두 번째 코너 인기말을 지워라. 첫 번째 마필은 4경주의 1번 베스트탑 8경주의 5번 KN 에이스 이 두 마필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마필로 초이스해 드리면서 자, 마지막 코너죠. 인기마 잡고 배팅마 잡고 인기마 지웠으면 이제 배당마 잡아야죠. 배당마 코너에서 뵙죠. 자, 마지막 코너입니다. 배당마를 잡아라. 오늘 두 마필 정도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마필은 1경주에 출주하는 마필이고요. 두 번째 마필은 7경주에 출주하는 마필입니다. 자, 바로 갈게요. 자, 첫 번째 마필은 1경주에 출주하는 6번 올가림이에요. 일단 종합지상으로 봤을 때 6번막 올가림은 거의 백판이라고 얘기하죠. 누구의 표현대로라면 뭐 잉크 자국 하나 없는 마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레이스의 인기마들은 2번막 와우나우 3번 세네풀 파워 그리고 가장 인기도가 높은 마필이 이제 9번 더블 에지 여기에 앞에 갈 수 있는 12번 매직 두두까지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에요. 근데 이 마필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6번 올가림이라는 마필을 선택한 이유 이런 겁니다. 이게 신마 경주거든요. 2세마 경주고 2세마들의 특징이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특히나 저는 2세마 마필들을 평가를 할 때 복귀의 내용보다는 마필이 얼마나 변했느냐를 많이 보거든요.
여기 출조하는 마필들 중에서 이전 대비해서 가장 변화폭이 큰 마필이 6번 올가림이에요. 일부러 복귀 세게 안 했습니다. 복귀하면은 놓칠까봐. 이런 마필들이 복귀하면 걸음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감안하고도 이게 무시 못할 정도인 게 기본적으로 조교 때만 좋냐 아니면 실전까지 걸음이 나오느냐 이런 거 다 고민해 보면 6번마 올가림 같은 경우는 단순히 조교만 좋다고 보기에는 워낙에 이 세마가 가질 수 있는 자세라든가 발놀림이라든가 만만치가 않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6번마 올가림 이 레이스 결코 무시할 수 없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현장에서의 체중 변화라든가 모든 걸 좀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여기 출조하는 이세마들 자체가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그리 높지 않아요. 더구나 올가림이라는 마필 자체가 워낙에 배당 사이즈가 큰 마필이기 때문에 단순히 복승식을 넘어서 3차권 안에만 지켜준다 하더라도 자기 몫은 충분히 한다고 봤을 때 6번마 올가림 이거 꼭 기억하실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꼭 기억하실 만한 가치는 있어요. 데뷔전에서 아무것도 안 한 마필이거든요. 기본 자세라든가 기본기 자체는 출주마 그 누구한테 비교를 해도 짖지 않을 만큼의 그 정도의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마필 6번 올가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번 올가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번 올가림이 이번 경주 스타트부터 사고치기 딱 좋은 마필이니까 이런 마필들이 이런 게 있거든요. 말 진짜 좋았을 때 그냥 끌려 들어오는 거. 그거 아주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6번 올가림. 배당말을 잡아라. 첫 번째 마필. 바로 6번 올가림. 요걸로 추천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마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마필은 토경마 7경주에 출조하는 5번 라이오넷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5번 라이오넷은 굉장히 재밌는 마필이에요. 지금까지 전적은 짧은데 조교를 본다거나 마필의 기본기를 특히나 33조의 특성을 아는 어떤 저 같은 사람들은 몇 번 물릴 수밖에 없었던 마필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나오면 걸음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마필이 바로 라이오넷. 자, 그렇다면 라이오넷의 과연 문제는 무엇일까라고 꼼꼼하게 들어가 보면 결국 느리다는 거예요. 힘을 쓰는 구간 자체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보여준 경주력대로 힘을 쓰는 구간 자체가 길지 않으면 사실 1700에 나오는 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극단적으로 힘을 쓰는 구간 자체가 짧은 마필들이 그러니까 1200에 되는 말들이죠. 1200에 되는 마필들이 의외로 1400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1700에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게 거리의 특성도 있지만 경주의 구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5번마 라이오넷은 1700에 나왔습니다. 이건 마방의 변화거든요. 그동안 마방에서도 뭔가 좀 아쉬웠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왔고 골라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 출조하는 지금 이 레이스의 전체적인 빠르기라든가 이런 게 과연 라이오넷에게 불리하냐?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 그럼 앞에 갈 수 있는 게 뭐죠? 인기마들 중에서 4번마 마이티팝하고 8번마 흑록대부예요. 근데 웬만해서 4번마 마이티팝이 앞에 가려고 하겠죠. 근데 이거는 4번마가 앞에 나가든 8번마가 앞에 나가든 둘 다 58, 57 레이팅이 꽉 찬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레이스를 절대 빨리 끄는 마필들이 아니에요. 느리게 끈다는 거죠. 느리게 끈다는 얘기는 뭐예요? 느리게 진행될 수 있는 5번마 라이오넷에게는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제7경주의 특성이거든요. 그거 감안하고 이번 경주 쳐다보면 저는 5번마 라이오넷이 어떤 방식이든 간에 3, 4코너 진행 전에 어떤 방식이든 간에 무조건 타임은 한 번 나온다. 그랬을 때 과연 멀로가 어떤 식의 전개를 해줄지 결과를 만들어낼지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근데 저는 5번마 라이오넷은 절대 그런 면에서 무시하기 어렵다. 최종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제7경주 5번 라이오넷 뭐 1경주의 올가림처럼 아주 압도적인 배당의 가치를 안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인기를 모아주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플레이팅 상황에서 약간 좀 인기마들의 변수가 있었을 때 저부중으로 사고치기 딱 좋은 말 바로 5번마 라이오넷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 그래서 토경마 전체 브리핑 배당마를 잡아라 두 마필 잡았습니다. 바로 첫 번째 마필 1경주의 6번 올가림 그리고 7경주의 5번 라이오넷 이 두 마필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이번 제 7경주 5번마 라이오넷은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배당마를 잡아라까지 정리가 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마는 이길 수 있습니다. 수학은 정석, 경마는 장석. 자, 휴장이 끝나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10월 경마입니다. 경마가 이제는 멈추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위드코너라고 해서 2차 접종자에 한해서 서울까지도 경마장이 열 것으로 예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이 좀 짧아지겠죠. 한동안 여러분들 본장에서 못 뵀거든요. 이제 그런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마라는 것은 적중도 중요하고 배당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환수죠. 경마는 환수 게임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현장에서 경마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건 그겁니다. 나하고 같이 경마하는 사람들을 꼭 이겨줘야 된다. 환수로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수학은 정석이죠. 하지만 경마는 정석입니다. 그리고 진짜 경마의 꽃은 환수입니다. 저는 그것만 가지고 경마합니다.